네, 코스피에 오늘 장중 한때지만 2,000선 위에 다시금 올라섰었고요. 코스닥은 555선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틀 연속 코스닥 시장이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박스권을 또 약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썼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참 흐름이 좋죠. 예,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냐면 네. 빨리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빨리 몰라서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흔한 말로 조금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쉬었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추세가 사실은 오래 가기 때문에 미국은 신고가 경신했다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올해 연초 대비 놓고 보면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흐름 자체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올해 연말 정도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사실은. 네. 단기만 놓고 보면. 추세를 보는 차트,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장기 차트는 뭐냐면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나란하게 가는 구조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주, 60주, 110주 이평선이 나란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시겠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급하게 상승할 때 보면은 이 이평선들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MACD라는 보조지표도 이제 좀 있으면 매수 신호가 이제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냥 거의 횡보였어요. 1월 달에 좀 빠지고 2월 달에 회복한 거 요거 빼고 나면 연초 대비로 별로 오른 것도 없고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121일 평선에서 지지가 되다가 61일 평선으로 지지가 옮겨갔다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강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세게 오르면 한 1915포인트 정도 채널 상단선 정도가 되겠고 만약에 오늘 신고가 경신한 게 약간의 페일리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으로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850까지 가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러면서 점진적인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방향성 오늘 저녁까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조정을 받으면서 쉬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할 텐데 일단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 와 있어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먼저 볼까요? 예. 제가 사실 이렇게 추세에 대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추세는 잘 아시는데 사실 한국 시장을 놓고 추세가 어떤 추세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약간 답답하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기로 보면 박스죠, 사실. 그냥 2050 넘기까지는 그냥 박스인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 저점이 박스 하단이 보통 1800 부근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단이 1900 부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사실은 이 박스 상단을 좀 돌파하고자 하는 흐름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천천히 시간이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1980포인트에 있는 이전 고점대 3월 말 고점대 여기 2월 말이죠. 고점대를 돌파한 점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그렇죠. 복잡한 모습 보였고 여기도 어쨌든 의미 있는 저항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게 오늘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린 차트인데 지금 이제 올라가서 살짝 돌파를 했죠. 2013포인트까지도 저항이 있고 근데 제가 그럼 몇 포인트가 좀 중요한 포인트까지 생각해 보면 아까 제목에도 나왔지만 2000포인트. 일단 2000포인트에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이 성급하게 정리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추세선 정도가 만약에 이탈을 해주면 한 1950까지도 다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 추세선 이탈 안 하고 쭉 가준다면 그대로 2050까지도 쭉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일단은 2000포인트 위에서 안착하는지를 좀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초까지도 좀 확인가 좀 필요할 거고. 만약에 실패하고 단기 평선 이탈하면 한 1950까지 다시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상승세 이어질 거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뭐 중립적인 스탠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뭐 굳이 서둘러 액션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만 약간 단기적인 부분 조심해 주시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있으시면 되죠. 뭐 어차피 내려가 다시 올라올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어차피 또 박스권이니까. 예. 아무튼 2천선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2천선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래도 대형주가 힘을 내준 그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전기전자 업종 지수도 좀 올랐죠. 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예.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어저께 이게 종가 기준인데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선 저항에 걸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게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121일 편선 언저리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또 작년 11월, 12월 그 저점 때에도 저항이고 뭐 이거 넘었다고 요 갭 구간 전체가 좀 사실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저항을 돌파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돌파 실패하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가서 61일 평선 정도에서 또 지지 확인하고 또 다시 뭐 상승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중립적이지만 뭐 그래도 시장은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선도 돌파했고 61일 평선 돌파했는데 요 뭐 작년 11월, 12월 저점대, 올해 1월 저점대였죠. 그리고 2월 달에 고점대였는데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이 되고 여기서 지금 음봉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돌파에는 좀 버거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돌파를 위한 공방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운송장비 업종도 지금 상승했지만 여기 작년 10월, 11월 그 저점대 여기 저항에 사실 걸려서 장중에 지금 음봉이 지금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뭐 이 박스 상단 돌파했지만 또 마지막 또 저항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융업종 지수는 121일 평선이라는 단기 고점대 저항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음봉 내고 단기 평선 좀 이탈한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지수나 시장이나 일단은 강하다. 뭐 지금부터 조정을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한 상황이다라고까지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좀 뭔가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라는 점은 좀 공통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잠시만요. 이제 저희 또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을 잠깐 확인을 해야 돼서요.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중국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중국 증시 요즘에 관심 많으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0.7%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2049.42를 시초가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나 업종을 보나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말씀 거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준으로 보는 거는 예. 일단 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2천 위에서 안착을 보여줘야 된다. 물론 장중에 갔다 왔지만 예. 그 다음에 단기 평선을 지금부터 이제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면 약간은 조금 과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열이 아니라면 여기서 조정받고 가야 되고 그냥 간다면 약간의 과열을 이제 안고 뭐 매수세가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끌고 이제 쭉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건데 그렇게 보면 2,000에서 안착하면 한 2,050까지 가는데 뭐 불과 한 1, 2주 정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쫙 올라가고 나면 사실 거기서는 또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절대로 쉽게 넘긴 어려운 예.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사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좋겠죠. 예.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좋아졌다는데 사야 되나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서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잘못 샀다가 또 중요한 데서 또 이렇게 고점에서 또 단기 고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시장 투자자들을 항상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네.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스닥도 참 좋은 흐름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괴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555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저는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요즘 예. 사실은 일단 코스닥도 쏠림이 강한 시장이라 가지고 뭐 상승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3월 내내
그러니까 사실 2월 달부터 2월이 아니고 작년 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왔는데 3월 달에 조정이 기간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21일 평선 확인하고 오늘 또 550포인트를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기간 조정 후에는 계속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그린 차트인데 좀 돌파를 했거든요. 네. 물론 얘도 이제 560선에도 저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등락을 좀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얘는 일단은 이 550의 저항을 좀 가뿐하게 넘은 상태고 또 장중에 또 별로 밀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 위에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사실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코스닥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코스피는 2000을 좀 안착하는 안착할 모습을 때, 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들어보면서 이에 따른 전반적인 투자 의견도 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